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책거리를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 보시면은 제가 짧게 조그맣게 잘라서 영상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라 라는 의도가 있고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공략을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다시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이 과정이 뭐 되게 막막할 수도 있고 되게 즐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분이 교차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첫술에 배부르라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기본 유형을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서 공략을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 유형을 그 1회독에 팔 수는 없어요. 만약에 물론 된다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다른 쪽에 활용을 하기 어려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를 하고 개념을 파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다 라고 하면은 절대값 기호니까 일단 먼저 y는 x 절대값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x 절대값이 들어가면 앞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얘기를 했을 때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그 다음에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라고 얘기를 했었죠. 절대값 들어가면은 그건 안이 0보다 크다, 작다를 꼭 나눠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클 때를 먼저 해보고 클 때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리면 돼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y는 x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가니까 y는 마이너스 x와 같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를 그리면 이와 같은 식이 되네요.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의 식을 정리를 하고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을 때의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맞춰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요 중심이 되는 이 x는 0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초점으로 좌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비슷하게 y는 x-3 1, x-3의 절대값이 씌워진 이 그래프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 이거는 전체 식은 절대값 안이 플러스로 나가기 때문에 y는 x-2와 같은 형식으로 되고요.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같은 형식으로 써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경계점이 되는 부분은 x가 3일 때고요.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y는 x-2의 그래프입니다. y는 x-2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거를 쭉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3일 때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남기고 전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는 뭐 위와 같이 합시다. 위처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 3의 왼쪽이구나. 왼쪽에 있을 때는 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4가 한 이쯤 있겠죠. 이와 같은 그래프 휘어져. 이와 마이너스 붙여 나가니까 마이너스지. 이렇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색깔을 빨간색으로 맞춰서 써주게 되면은 이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x와 관련된 요 1차 식 안에 있는 부분이 절대값이 맺히게 되면 v자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만약에 요게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v자를 뒤집은 뭐 마치 2차 함수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거와 비슷한 형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 방금 전에 했던 y는 x-3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y는 절대값 x라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놈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V자를 그대로 그려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3개, 얘를 오른쪽으로 3개만큼,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1만큼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평행이동을 이용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이동을 시키면서 배웠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전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의 풀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 하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범위를 나눈다 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fx의 그래프에 절대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안을 f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사실 이럴 때는 0일 때는 별로 분간 안 가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어차피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이 전체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가 그대로 나갈 거고, 여기 있는 두 번째에서는 y는 마이너스 f x와 같이 형식이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y는 fx의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를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와 같은 표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죠? 네, 그렇죠. 여기 있는 y값이니까 0보다 크게 되는 이 노란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은 요 아래 있는 초록색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전체에 0보다 작은 이 아래 부분은 여기서 y는 마이너스 fx와 같은 형식으로 지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생각을 하면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진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록색 부분은 이와 같이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싹 다 지워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아래에 있는 초록색을 지우고 얘를 위로 꺾어 올려준 부분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이 그림으로 나가게 됩니다. 초록색은 y는 fx, 노란색은 초록색은 y는 마이너스 fx, 노란색은 y는 fx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요 fx의 부분이라는 거는 요게 절대값 이 0보다 큰 부분인 노란색은 그대로 나가니까 노란색 부분을 그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밑에서 꺾어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있던 밑에 부분은 원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죠. 꺾어 올려준다. 초록색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의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인데, x의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여기는 먼저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립니다. 여기는 1으로 해봅시다. 네, 이와 같은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 있는 f는 1인 경우에는 함수는 안 됩니다. 함수라면은 x값이 하나 집어넣었을 때 두 개의 y값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이와 같은 거는 함수라고 안 하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0보다 큰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요. 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와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x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고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살아남은 이 부분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대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0보다 작거나 뭐 같을 때는 빼도 됩니다. 같을 때 뭐 이렇게 0보다 작게 되면은 이 전체를 갖다가 왼쪽으로 그대로 이동시킨 이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죠? 여기서 x를 절대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대칭이동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는 y축의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0보다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살아남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있는 전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y축에 대칭이 되는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전체 부분인 요 f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양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놈과 대칭이다 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x값이 점점 멀어지면서부터 만약 여기쯤 있을 때는 똑같이 왼쪽으로 가서 여기쯤에서 맺힐 거고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쯤에 맺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래프가 대칭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는 x가 0보다 큰 부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심화를 하면 y의 절대값이 들어있다면 y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려준 다음에 x축 대칭을 해주면 됩니다. 뭐 마찬가지 방법으로 x랑 y의 둘 다 절대값이 그려져 있다면 x랑 y가 둘 다 0보다 큰 부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1사분면 안에 살아남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x축 대칭을 해주고 y축 대칭을 해주면 됩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와 같은 원이었다면 얘를 y는 fx라고 생각을 하고, 요 놈을 y는 fx인데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x와 y에 몽땅 다 맺혀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1사분면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노란색만 살리고, 노란색을 살리고 이거를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해주면 된다. 위와 같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방법도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몽땅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4인데 절대값이 2x 플러스 4에 맺혀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절대값이 들어가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눈다. 근데 여기는 작다. 이렇게 나눠지면 됩니다. 그럼 전체 그래프는 y는 2x 플러스 4로 그대로 나가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와 같은 형식으로 나가게 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부분은, 경계점이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x가 큰 오른쪽 범위에선 이거를 그리면 됩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2x 플러스 4니까 절대값이 y절편이 4,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대신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빨간색도 그려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맞나? 네, 맞네.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러한 V자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y는 2x 플러스 4인데 2x의 절대값이 맺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2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준 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전개를 해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경계가 되는 이 x는 0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에서는 이거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4인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그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절편이 4인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가 여러 개 있다. 이거는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절대값 기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는 경계점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의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1. 첫 번째 범위는 이거, 두 번째 범위는 이거, 세 번째 범위는 이거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전체적인 식은 y는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와 같이 전개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뭐 없네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한쪽만 마이너스를 가 플러스가 되면 되는데 둘 중에 마이너스 2를 전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의 그래프 부호만 플러스로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y는 2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y는 둘 다 플러스로 나가겠죠. 예,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2x라고 설정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경계점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부분이고 y는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두 번째, 빨간색은 y는 2니까 이와 같은 직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록색은 2x니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절대값 하나 들어갔다고 꼭 V자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경계점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학년 1학기 기말 범위 부분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이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마음 편히 이 전체적인 1학년 1학기 부분을 다 끝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회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